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검찰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출근하면서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 검찰에서 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처리할 겁니다. 나라가 절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라냐고요. 저도 대통령을 모셨지만은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이고, 이러니까 영부인이라고 안 하고 김건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하자는 거예요. 탄핵의 촛불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문지르고 있어요.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고 있다.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인데요. 첫 질인데요. 지금 4시 반이 돼서 첫 질의하게 됐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여러 정치적인 조언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도 총선 뒤로 시기를 잡을 것을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걸 해야지, 처음부터 해버리면 그 반발을. 이런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원래 따로 들었고 따로 잠깐 그 얘기했고, 그동안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주변에 강조해온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에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6개월쯤 공직기강 비서관실 직원이 창원으로 왔고 이런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때 그 공을 그렇게 많이 세우셨으니 대통령을, 여사를 이름을 팔고 다니면 됩니다. 사회진물이 이렇게 이권 사업에는 하시면 안 되고요. 대통령 여사 뭐 야기하고 다니는 게 뭐 불법은 아니잖아. 공직 비서관실에서 왔는데 난 뭔지도 모르고 누구지도 몰라. 장관님, 예. 검찰의 명운이 김건희 여사에게 달려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운이 달렸다고 하는 부분에 쉽게 동의는 하지 않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또 우리 신지호 전 의원님께서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제 아마 여권의 인사시고 지금 여당의 고위 당직자시다 보니까 아마 그 발언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게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이 우려가 나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막중함을 의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언제 감옥 가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 암기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허위 학력 의혹, 경력 의혹, 수상 이력 의혹으로 사과하셨던 거는 아마 전 국민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관저 공사 21g 관련 의혹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도이치 파이낸셜 의혹과 관련된 것들,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의혹들, 또 공공지구 택지개발 관련된 의혹들, 임성원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된 의혹들, 또 당무 개입, 인사 개입, 이번에 이제 공천 개입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이 명태균 씨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줘야 돼.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나는 대통령 여사한테 전화할 거다. 대통령 여사에게 가만 안 두겠다고 했는데 내가 다 불어버리겠다고. 윤 후보 때 자택 수시 방문해서 정부 인수위 자리 제안받았다.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사실 이 정도 발언들 수위라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현저히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장관께서 수사지휘권 행사하셔서 이건 좀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수사 좀 즉각해라 라고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선 그래도 검사들께서 양심 있는 검사들이 있으리라고 두 후배 검사들을 믿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불기소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불기소 결정서와 검찰의 조사 내용을 보면 글쎄요, 이게 참
이미 거의 촉법 여사라고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검사는 디올 이 수사 결과 보고서는 다 보셨죠? 뭐 법조인이 아닌 제가 봐도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봐도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다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디올백 받을 때 남편에게 어떤 직무를 관련해서 주는 걸까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 이게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신문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발맞춰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돼서 어떠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똑같은 논리 구조로 답변하거든요.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요? 답변을 뭐 짜거나 미리 검사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김건희 여사의 진술 내용과 최재형 목사에 대한 조사 내용이 이렇게 검찰의 신문 내용과 일치하는 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논리를 그대로 물어봤을까요? 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포함해서 그 불기소 이후에 최아브라함, 최재형이라는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이 더 문제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건 이제 진술에 그래서 이제 최재형 목사도 본인도 청탁을 실제로 하려고 했고 의사가 있었고 본인도 기소를 원한다,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이제 스스로 거의 양심 고백하듯이까지 얘기했는데 그 나중에 이야기가 그렇죠. 이제 조사 과정에서는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밝혀야 되는 입장이니까 더 날카롭게 송고 질문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날카롭게 송고 질문했을까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또 검사는 통일TV 같은 경우 명품백을 주고 난 후 터진 일이라며 쌍방의 인식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질문합니다. 보통 수사할 때는 나는 그런 인식이 김건희 여사에게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 명품백 주고 난 이후 터진 일이기 때문에 이 청탁의 의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단정하고 질문하나요? 조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언론 보도하고 뭐 나중에 처리하고 난 뒤에 보거나 이래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재형, 최아브라함이라는 뭐 이분이 본인이 그런 말을 여러 번 뱉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싶습니다. 근데 단정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이런 의사가 있다고 본인이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취조 차원에서 오히려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죄송하지만 들고요. 의원님께서는 그 불장을 보셨는 모양인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는 없어도 직무 관련성만 있어도 처벌받고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사가 질문하는 주요 요지를 보면 청탁금지법 판단하겠다고 예시를 들고 있으나 사실상 뇌물죄 예시를 쓴 게 아니냐. 많은 법조인들이 궁금하다고. 네. 많은 검사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 관련성이라는 부분이 직무 플러스 대가성을 합쳐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직무 관련성 따로 있고 그 대가성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직무 관련성은 직무 플러스 대가성 두 가지 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아브라함, 최재형 목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뭐 어떤 사유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계속 본인이 보시고 나서 제가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부인해 하겠습니다. 왔던 안 것으로. 보셨다고 했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면 보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인사정보관리단 민정수석실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가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대체하는 업무라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거의 그대로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민정수석실이 없을 때 예산과 민정수석실이 생겨 나서 예산은 변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원이나 하는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생기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인원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도 저희들이 똑같이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그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객관적인 팩트 확인을 전부 다 저희들 인사검증단에서 하고 그 자료를 뭐 민정 그 인사 담당하는 쪽으로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다른 자료를 합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희진 지사장 오랜만입니다.
우리 문체부 후배 차관 남편 잘 계세요? 크게 얘기를 해야 속기록이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한때 홍길동을 홍길동으로 부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길동이 홍길동다워야 홍길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도다워야. 그런데 난장판이나 하고 다니고 말썽이나 생기면은 그걸 홍길동이라고 부르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값을 하고 다녀야 돼요. 장관. 예. 김대남 행정관 누구 행정관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 지금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성재 장관 많이 발전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 보도가 그렇게 났는데 몰라?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건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 용산 행정관. 대통령실 행정관을 했다는 윤석열 말이지. 대통령의 행정관이에요. 자, 그분이 예.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신다. 이걸 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일 아침 STV 봉지욱 기자가 보도하는데요. 진실은 뭐냐? 그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보증보험 SGI 감사가 됐느냐? 3억짜리 감사가 됐느냐? 그런데 그것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권력 십상시처럼 대통령실의 젊은,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강모, 배모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 김대남을 보낸 사람은 이분들보다도 더 젊은 그분들이 보낸 거예요. 이것이 원리.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보고 안 받아요? 아닙니다. 지금 김대남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수사가 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차관은 알아요? 아니 저도 차관 온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기회가 없습니다. 검찰국장. 네, 저희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나랍니까? 대통령 행정관은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고 이 사람 나를 건들면은 한 달 내로 대통령이 탄핵당한다. 하야한다. 이렇게 국기문란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검찰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당이 그랬으면은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라예요? 자, 저것 좀 띄워보세요. 어제 제가 법원 행정처에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챗GPT 4.5 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판결문을 입력시켜 보았습니다. 저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분석 결과를 보면은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구속 기소하자고 말하겠다. 챗GPT 나쁜 놈이죠. 뭐 자기가 입력값을 준 대로 뭐 아니, 일을 제 했을 겁니다. 의견을 입력한 게 아니고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입력하니까 챗GPT가 분석해서 답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예요. 내가 검사라면은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말하겠다. 저 챗GPT 나쁜 놈 아니에요? 저렇게 왜 우리가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는 세상인데
홍길동답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국민이 존경하냐고요. 영부인 다워야 돼요. 챗GPT도 저렇게 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챗 GPT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 검토하고 해서 처리할 것으로 합니다. 저건 이제 챗GPT는 우리나라 검찰에서는 안 쓰네. AI 새로운 도입이 안 하네요. 제가 아직 사건 처리를 하면서 챗 GPT를 보고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그리 가야잖아요. 미래가 거기 있는데 검찰만 과거로 가자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명태균 씨 이게 말이 돼요? 검찰이 나 건들면은 한 달 내로 하야시킨다. 탄핵한다. 이런 얘기를 100주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모 교수가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 씨는 특수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의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 됐든 특별한 관계인데 그분이 명태균 씨를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를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모 교수한테 소개를 하니까 그 교수가 명태균 씨를 윤석열, 김건희 네. 거기에서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다녀요. 내가 최재형 씨 총리 추천했다. 여론조사 오늘 아침 CBS를 보니까는 어제까지 36번 했다고 하는데 CBS는 50번 했더라고요. 3억 6천만 원을 못 받고 또 다른 제보자는 내가 서울 가서 10억 받아 20억 받아. 강혜경 씨 누구예요? 명태균 씨의 한국미래연구원 직원이었다가 김영선 씨 3억 6천만 원 대신에 공천 받으니까 거기 회계 책임자였다가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되니까 보좌관 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검찰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충성하면서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 검찰청 똑똑히 하라 이거예요. 검찰에서 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처리할 겁니다. 나라가 절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라냐고요. 저도 대통령을 모셨지만은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이고 이러니까 영부인이라고 안 하고 김건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하자는 거예요. 탄핵의 촛불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문지르고 있어요.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고 있다.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문하세요.